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들었을 때 아버지가 굉장히 이 경제에 대해서 경제관념을 잘 잡아주신 것 같은데 어떤 교육을 받으셨나요? 어릴 때부터? 저는 아버지한테 받았던 경제 교육 중에서 가장 크게 받았던 게 어찌 보면은 네. 용돈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용돈기 입장. 원래 용돈기 입장이라는 걸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는데 네네네. 저희는 그거를 매달 쓰고요. 그리고 매달마다 한 번씩 아버지한테 용돈기 입장을 제출했어요. 컨펌을 받았네요. 네, 아버지가 그걸 보시고 원 단위까지 맞췄어요. 그걸 맞추시고 정확하지가 않으면 다음 달 용돈이 안 나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이거를 6년을 썼는데 이 용돈기 입장을 쓰다 보니까는 저한테 생긴 습관이 뭐가 있냐면 네. 나중에 거기에다가 영수증만 붙이면 이게 지출결의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국세청에 제출한 거.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거기에 공만 몇 개가 더 붙었지 실제로는 회사를 운영할 때도 돈 액수가 커져도 마음의 흔들림이 전혀 없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없구나. 네네네. 아니 어린 마음에 나만 왜 이런 거 하지?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아버지랑 좀 많이 친했어요. 네. 굉장히 저희 어떠한 눈높이에서 무언가를 말씀해 주시는 분이었다 보니까 아버지가 무언가를 한다 그러면 다 그러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경제관이 있었는데 돈을 벌어주는 게 아니면 돈을 절대 쓰지 않는다가 1번 경제관이었어요. 네. 그 바지가 3벌밖에 당시 없어가지고 네. 당시 사귀는 여자친구가 왜 맨날 똑같은 바지만 입냐고. 바지는 돈을 벌어주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바지 입는다. 요즘 뭐래요? 그랬더니 이제 웃죠 뭐. 두 네. 번째는 이제 어떤 거냐면 필수품은 산다. 사람들이 차를 살 때 보지 못하는 비용이 있어요. 그 맞아요. 비용이 어떤 거냐면 감값이에요. 2억짜리 차를 사면요 매년 2천만 원씩 차값이 떨어져요. 근데 이건 사람들이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쵸. 네, 당시 아버지가 중고차를 하셔갖고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차를 사고 싶다 그랬어요. 그럼 뭐지 강아지는 키우고 싶은데 오줌똥은 안 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죠. 네. 아버지 그런 차 없다 그래갖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한 200만 원짜리 차를 사면 팔아도 고철값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쵸. 아버지한테 네. 200만 원짜리 차를 달라 그랬어요. 그렇게 과외를 하면서 그 재정관이 있어서 네. 당시에 통장에 돈이 거의 한 7천만 원 가까이가 있었는데 네. 그게 학비 내고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남은 돈이어서 친구들한테 당시 별명이 재벌이었어요. 요즘 뭐 시장 상황이 그쵸. 그죠. 안 좋죠. 네. 어떻게 저희도 좀 지내셨어요? 한 주 동안. 계속 좀 저는 관망하면서 네. 멀리서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애플의 이 그래프를 이 네. 지표로서 좀 활용을 하셔라라고 했는데 네네. 어제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서 이제 지금 하락이 진짜 시작하는 것은 아닌가? 이제 시작이다. 네, 그 경기 침체 지금 말이 많지만 네. 사실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네. 이제 다가올 곧 미래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지금부터는 대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현금을 들고 기다리셨던 분들에겐 좋은 기회의 시간이 오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한 번은 더 하게 됩니다. 오진 않을까라는 표현을 쓰셨다는 거는 아직 안 왔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잔매를 너무 계속 맞고 있어요. 네. 지난 한 6개월 정도 한 계속 잔매를 받았는데 우리가 한번 코로나 때 생각해보면 몇 달 만에 매 세게 맞고 끝나고 그랬잖아요. 예. 잽을 계속 날려주고 있으니까 네. 이거 언제 끝나? 카운터 펀치가 언제 나오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사실 지금 봤을 때는. 이게 잔매라고요. 너무 이렇게 계속 이 하락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네네. 이 주식하는 분들이 지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되게 집중해서 봐야 될 시기가 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인플레이션 가속화되고 이거는 사실 수요 측면도 아니고 공급 측면도 아니고 뭔가 이런 그런 대세잖아요. 네.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평화주의자 됐어요. 경제에 관심이 많으면은 네. 사람이 평화주의자가 전 세계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요. 안정된 사회에서 네. 그래서 이 경제에 관심이 있다라는 건 전 세계에 관심이 있다. 이 돈에 관심이 있다라는 건 세계 이 돌아가는 흐름에 관심이 있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네. 근데 한 가지 좀 희망적인 소식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소스몬키님이랑 방송을 지금 두 번째 하는데요. 첫 번째 방송을 했을 때 그때가 바닥이었습니다. 맞아요. 생각해보면 지나고 보면은 그때 샀어야 되는데 이런 때였는데 저희가 또 두 번째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요. 두 번째 바닥인가요? 예, 이것이 또다시 어떤 그런 신호가 아닌가. 저희가 돌고 돌아서 만날 사람 다 만나고 결국에 소스몬키님까지 만날 정도가 됐다는 건 거의 뭐 바닥이 아닌가. 네. 네, 엘리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네요. 두 분 바닥 메이트시네요. 이렇게 또 얘기를. 바닥 메이트 네, 이번에도 맞을지. 감사합니다. 예. 엘리님. 쌍바닥에 제가 껴있네요. 쌍바닥. 네.
근데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한미 통화 스와프 환율 문제인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00원 넘은 것도 이제는 이슈가 안 돼요. 그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이 한미 통화 스와프 논의 문제는 좀 있었나요? 참 기사가 안 나오는 게 논의조차 사실 안 된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 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분명히 방미하기 전에 한미 스와프 얘기하겠다고 하고 갔거든요. 네. 근데 갔다 와서 하는 말은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다.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똑같은 겁니다. 보조금도 관련해서 논의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에 100억 달러 통화 스와프는 또 체결이 됐단 말이죠. 네네. 이거는 그렇게 크게 효과가 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거여서 네. 지금 이렇게 환율이 출렁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수출 대기업들이 굉장히 좀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성명까지 냈어요. 통화 수합 확대 시급하다. 어제 보도가 나왔는데요. 세상에 영원한 건 없죠. 네. 그러다 보면 지금 가파르게 올랐던 달러의 가치가 워낙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이쯤 되면 이제 내려갈 거다라는 것도 맞습니다. 네. 하지만 글쎄요, 향후 한 6개월 정도를 놓고 봤을 때 달러가 강한 이유들이 있어요. 달러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6가지 통화들, 그 중에서 일본, 엔화를 제외하면 대부분 유럽 국가들의 통화들인데 네. 유럽 국가들의 통화들이 그럼 앞으로 좋아질 거냐? 그럼 유럽 경제가 좋아지거나 유럽이 계속해서 이 통화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요인이 있을 거냐라고 놓고 본다면 네. 적어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크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달러는 이 큰 추세가 바뀌기에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원하는 것은 달러원이 그래서 어디까지 갈 거냐. 어디까지 갈 거냐? 1,400원을 넘었기 때문에 사실 천장은 뚫렸거든요. 네. 1,500원이 될 거냐 아니면 지난 IMF나 금융위기처럼 큰 폭으로 더 폭등할 거냐. 네. 그거는 사실 아무도 모르죠. 예상을 좀 해보면 네. 1,000원, 1,200원 밑으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앞으로 1,500원을 향해서 달려갈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한미 통화 스와프 예전에 이제 코로나 때는 뭐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후국 해서 되더니 네. 이번에 좀 잘 안 되나 봐요. 미국이 좀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사실 저는 좀 안쓰러워요. 아니 네. 바이든 대통령 우리나라 와가지고 투자해달라고 할 때는 실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지금 도와주질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게 왜 그럴까 참 아쉬운 마음입니다. 네. 주원규의 올더머니.